안녕하세요, 데멘터의 오방간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이 뭐냐면 바로 요코모에서 나온 MD 1.0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차주는 요코모 스폰드라이버 추원승님 차고요. 추원승님께서 직접 세팅을 하신 상태로 가지고 온 거라서 제가 만들거나 제가 여기다 일절 손을 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이 MD 1.0은 이번에 요코모가 작정을 해놓고 컴피티션 킷으로 내놓은 차세대 킷이죠. 근데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YD2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대라든지 이런 어퍼덱 디자인, 그 다음에 기어박스, 이런 게 전부 다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기존 YD2랑 호환이 될 수 있는 거는 댐퍼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댐퍼는 똑같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고 모든 것이 세팅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MD 1.0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프론트예요. 프론트는 구조가 기존처럼 이렇게 범퍼가 원래는 샤시에 붙어서 이렇게 튀어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중간에 카본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달아서 이렇게 바디 포스트 마운트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중간에 카본판이 있는데 이 카본판으로부터 이거를 부착해서 이 바디 포스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디 포스트를 사용하지 않을 거면 아예 이 카본 자체를 떼내면 되고, 그 떼내고 나서 여기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 양쪽 구멍에다가 바디 포스트, 그러니까 이제 앞쪽 자석 바디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댐퍼도 조금 다르죠. 댐퍼도 보시면 원래 기존에는 여기 쇼크타워가 있어서 거기서 앞쪽으로 이렇게 댐퍼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심 조정을 통해서 댐퍼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투어링도 그렇고 드리프트 차도 간혹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도록 나오는 차들이 많죠. 레이브데이에서 새로 나오는 RDX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클은 이제 경량 너클인데 이거는 YD2 때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너클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퍼암입니다. 어퍼암이 이렇게 볼스터드 형태의 지지 형태로 나왔죠. 이거는 이제 온로드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고, 가르무도 이런 식으로 쓰죠. 예, 오버도즈 가르무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코모에서 이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유격도 줄일 수가 있고, 이제 볼과 이 어퍼암과의 이제 핀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유격이나 이런 안정성에 있어서 이런 방법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은 볼하고 이 어퍼암 이 수지하고 이제 사이에 먼지가 끼거나 뭐 이러면 이제 점점 뻑뻑해질 수도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캐스터 조정을 이 카본 가운데 있는 카본판을 통째로 이 어퍼암을 연결돼 있거든요. 이걸 통째로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버는 샤시에 부착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서버홈은 아마 그때 ZX에서 나왔던 서버홈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드 렉이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이 슬라이드 렉이 기존의 YD2는 베어링 2개를 쌓아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베어링 총 6개가 들어갔어요. 세 군데 3포지션 지지 형태인데 한 포지션당 베어링이 2개씩 들어갔는데, 얘는 그냥 딱 3포지션에서 베어링 3개로만 딱 지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간결해지고 슬림해진 모양이죠. 로어암을 살펴보면 볼스터드 형태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볼스터드로 이제 암대는 카본으로 되어 있고, 카본에다가 이제 댐퍼를 고정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메탈로 연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메인 샤시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메인 샤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디프 전까지가 메인 샤시 끝입니다. 이제 뒤집으면 리어 암대를 먼저 살펴볼게요. 리어 암대도 프론트처럼 볼로 지지하는 형태고, 암대 자체는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핀이나 아니면 댐퍼를 장착하는 건 또 메탈을 이용해가지고 장착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 카본으로 이용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독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성이 없다고 먼저 보시면 돼요. 메탈로 될 경우에는
연성력고 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트랙션도 바로 직결적으로 이제 전달이 되죠. 근데 카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강도도 강도지만은 강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탄성이 조금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수지는 강성이 좀 약해지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무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행 질감 차이가 나타날 텐데, 사실 카본 암대가 이제 투어링에서 많이 쓰이던 형태다 보니까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디프 케이스예요. 디프 케이스인데 이 하단에서 나사 이 4개 있죠? 이 4개를 풀으면 이 커버를 바로 떼낼 수가 있어요. 떼내면 이 디프를 바로 뺐다 꼈다가 가능해집니다. 교체하기가 용이하죠. 하단에서 디프를 교체하겠다라고 생각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저도 참신한 것 같아요. 그 어디도 지금까지 하단에서 디프를 빼겠다라고 생각한 데는 없었고 다 뒤에서 뺐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리프트 차 같은 경우는 뒤에서 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뒤에는 저희가 이렇게 변속기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디프를 빼려고 하면은 변속기를 일단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굉장히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요코모는 하단에서 빼는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퍼덱은 버티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길다랗게 버티컬 형태인데 카본 두께가 상당해요. 이거 한 3mm 카본 되는 것 같거든요. 양쪽으로 하면은 총 6mm 카본, 3mm 카본을 가지고 버티컬 샤시를 만들었다. 이제 좀 롤성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가져간 것 같아요. 요즘엔 P타일이 좀 주류가 되었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롤 특성을 가져가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노면이 거친 데를 가면, 이제 그립이 높은 데를 가면은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쪼매면은 더 강성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기어박스 쪽이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면 기어박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모터 마운트가 상당히 이제 ZX 형태로 앞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형태고, 이 기어박스는 제가 해보니까 지금 참고 사진이 하나 올라갈 텐데 요 위에까지 올라오게 돼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또 이 앞에가 굉장히 비어 보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모터가 이렇게 앞쪽으로 달려있는 형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주행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달리는 것 상태만으로도 이미 이 뒤 뭉치는 앞으로 쏠리려는 힘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그런 형태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서, 물론 그런 형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면이 미끄러운 데서 이제 P타일 같은 데서는 그러한 세팅이 유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모터 마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모터 마운트가 이쪽에도 낄 수 있고 반대로 이쪽으로 돌려서도 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모터 마운트 이쪽 방향으로 쓰고 싶다, 이쪽 방향으로 쓰고 싶다, 이걸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배터리 홀더죠. 배터리 홀더는 그 팀즈 샷이 나온 적 있죠, SX 거. 걔랑 좀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렇게 열어서 배터리를 넣고 다시 이렇게 닫고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자석 바디 마운트를 달려있죠. 사실 뭐 이걸 안 쓸 거면 아예 이걸 통째로, 이 카본을 통째로 그냥 떼내도 상관이 없으신데, 요코모에서도 이렇게 카본을 만든 이유가 자석 바디 마운트를 쓰는 게 좀 요즘에 주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석 바디 마운트 사용을 용이하게 하겠다라는 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어 변속기 마운트는 기본 포함입니다. 그냥 샤시에 벌크헤드 뒤쪽이 애초에 이렇게 사선으로 판때기가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변속기 그냥 바로 위치를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댐퍼, 리어 댐퍼도 심 조정으로 미세 조정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대의 토각을 어떻게 조절하냐, 그리고 스키드 각은 어떻게 조절하냐, 이런 게 좀 되게 이슈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심을 넣으면서 차폭도 조정할 수가 있고 토각도 조정할 수가 있고 뭐 이것저것 조정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게 심 조정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YDT처럼 이 부싱을 쓰면은 이 부싱과 이 부싱을 조합하면 몇 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여기랑 여기에 심 차이로 갖고 몇 도를 만들어내냐, 이게 이제 또 새로운 세팅에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샷시 전체를 살펴보면 휠베이스 조정은 좀 어려워 보여요. 이제 안대 자체가 이게 볼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 볼을 장착할 수 있는 위치가 슬라이드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휠베이스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어 박스는 3기어랑 4기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4기어로 지금 장착이 돼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3기어 형태로 바꿔서 ZX처럼 굴리실 수도 있고, 이렇게 4기어로 해가지고 좀 더 리어의 역토크를 활용해가지고 좀 더 트랙션을 살리겠다라는 세팅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요코모에서 나온 새로운 컴피티션 킷 MD 1.0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올해 지금 새로운 킷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죠. 요코모에서는 우선 이렇게 하이엔드 샤시로 MD 1.0을 내놨고, 곧 이제 레이브디에서 RDX도 출시를 하죠. 걔 같은 경우에는 겉에는 수지지만은 아마 성능 자체는 굉장히 하이엔드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R31 하우스, 요즘 일본에서는 또 R31 하우스 시바타에서 GRK5가 이제 새로 출시를 합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또 GRK가 많이 또 유행을 하고 있어서 자체 브랜드 대회까지 할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새롭게 리뉴얼해서 내놓는 킷 GRK5가 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도 좀 어느 킷을 쓰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새로 나오는 차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데멘토의 오방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